배 소장님,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TV 토론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여성 혐오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갖고 이준석을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이 이준석을 지금 제명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의원 제명이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준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30일 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제명한다고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우곡이나 다름없다. 이건 과거 YS가 발언 아닙니까? YS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과연 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겁을 주는 건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예.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부터가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선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상대 후보가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의원 제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진보 5당 의원들 있잖아요. 21명이 젓가락 발언을 문제 삼아갖고 징계안을 일단 발의는 해놨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김민석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명을 시켜버리겠다고. 그런데 사실 민주당까지 전부 해보면은 거의 뭐 200명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2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107명 아니에요. 107명. 7명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이제 중에 개혁신당이 이재명에 이제 대해서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해갖고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많죠. 그냥 자유투표 하면은 그렇죠. 저는 몇십 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혁신당 3명을 빼면은 이제 한 10명. 190표가 되니까 10명이 부족하거든요. 예. 10명만 데려오면 되는데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야 5당이나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적어도 공동성명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후보에게 유시민 절연하라고. 당연히 그래. 하다못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까지도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발언 나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은 뭐 언급은 하기는 했죠. 자기 자식 잘못 가르친 거 사과 드린다고 했는데.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유시민은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안에 따르면은 대법관 후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야권에서는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유시민이는. 그리고 이재명하고는 거의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것도 다른 데 가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야당의 호면이로 불리는 김어준 방송에 가서 둘이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짜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뜻이 그게 담겨 있다고 봐야죠. 아니 어떻게 유시민 작가는 형수님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면 형수님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유시민의 동생 유시주가 그 운동권으로 감옥에 같이 김문수 후보하고 수감되어 있을 때 설란영 여사하고 본인하고 계속 가서 옥바라지 같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뭐 구명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돌아서나요? 아니 우리는 우리 방송에서 고 박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비판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독심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노무현 후계자는 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이번에도 노무현 상록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상록수 아닙니까? 그 가사처럼 꿰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였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얘기는 뭐 엄포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죠. 유일하게 제명당한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닙니까? YS죠. 1979년 유신 때 제명 오히려- 그러고 나서 예. 오히려 정말 이준석은 12 사건이 나오고 그랬죠. 이준석은 제명 당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제명되면요, 이준석은요 보수의 정말 위대한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준석을 위대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은 과거 YS나 DJ처럼 나도 40대 기술을 지금 들고 그러니까요.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거기다가 완전히 꽃다발을 그렇죠.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죠. 제명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나 이준석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결국 그 이준석의 지적에 따라서 유시민 발언이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은 아마 틀림없이 김어준하고 짜기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그 대표 아들 문제로 상당히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타기를 해야 한다. 물타기를. 그래가지고 설란영 여사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역풍을 일으키기라고는 불에 기름을 부은 본인들은 거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불에 그래갖고 기름을 뇌가 썩은 게 맞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했고. 본인이 한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 유시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김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 중에 호재가 대박이 덩굴채 호박이 굴러 들어온 것 같아요. 단일화 말고는 이 이슈밖에 없어요. 남은 3일 동안. 그렇습니다.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목소리를 열심히 높이던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유시민을 치고 나갔네요. 유시민 씨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민주당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구조적 계급주의의 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시민 씨가 내뱉은 말은 오히려 그가 가진 뿌리 깊은 계급의식과 학벌주의, 여성 비하 인식을 드러낸 것.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유시민은 지난해에도 2030 남성을 쓰레기라고 했고 고령층에 대해서는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망언을 했다. 그래서 유시민의 발언은 개인의 실언을 넘어서 이재명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선적인 그런 진보 세력의 민낯을 유시민이가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 안철수 의원이 유시민한테 이 말로 대갚아줬다고 하나요? 아니 안철수 의원은 말할 자격이 돼요. 예.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그거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경선 끝나고 나서 자기도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잖아요. 예. 탈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탄핵 찬성, 탄핵 반대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의리, 정치적인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되는 안철수 의원이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에요. 다른 것 떠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다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적인 도리는 의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다. 안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유시민은 이미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짜 진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운동권 귀족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민간인 그 고문 사건 그 당사자가 유시민 아닙니까? 고문시킨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경찰 뿌락질하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그리고 운동권도 사실은 이 스카이 대학들이 그 다 지도부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상호라든가
다죠. 서울대 김민석이라든가 전부 다죠. 전부 대부분이 이 스카이 대학 거기에 이제 한양대 같은 사람이 가끔 임종석 하나에서 있죠. 끼었는데 그게 임종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서민이라든가 뭐 민중을 대변하는 무슨 혁신당인가 그 대표까지 했지만 엘리트 의식에 몸에 젖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의식이.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야. 아유. 그리고 뭐 다른 대학들 그게 무슨 대학이야? 더군다나 고졸?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고졸 대통령 밑에서 복지부 장관하면서 자기가 그때는 유시민이가 복지부 장관할 때 노무현의 후계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계승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저는 그걸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울대 폐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선자지요. 아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졸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영숙 여사는 고졸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이 진보 세력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제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라정 여사는 그 호남에서는 명문인 순천여고예요. 예. 그 집안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대학에 실패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했다는 거 보면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바로 취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란정 여사가 25살에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이 된 거 보면은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고 똘똘한 여성이라는 건 그걸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설란정 여사가 유 작가보다 더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집안에 충분히 뒷받침이 됐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고. 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나왔어도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뒷받침을 통해서 남편이 그런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내 아내 설란정 여사다. 제가 그리고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와이프 앞에서 네가 나보다 못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저는 이게 여성표에 엄청난 영향.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공표 금지 기간 중간에 만약에 단일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단일화가 없다면 단일화를 제외한다면 저는 최대 변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독설이에요. 유시민 독설. 예. 유시민 독설이 이번 대선을 좌우한다. 예. 우리 배 소장님의 예언처럼 그런 좌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